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경남의 김진철입니다. 2014년을 맞으면서 가장 부각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슈 경남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앞으로 3주 동안 각 정당별로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새누리당 경남도당 6.4 지방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기훈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MBC 경남 보도국 정치담당 이종순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2014년이 되면서 이제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서서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6.4 지방선거를 두고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당을 중심으로, 도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늘 항상 해오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담아낼 것이냐 고민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부를 이제 탄생시켜주는데 주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 잘 알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6.4 지방선거의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대학원 또 아카데미, 여성 아카데미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참신한 윤한 인재를 이제 발굴하게 되고요. 또 당원들의 교육도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또 권역별 이제 당원 교육을 통해서 당원들 결속을 또 하게 하고 특히 이제 친서민 정책 부분에 이슈가 되는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 토론회 또 직능 사회단체와의 또 간담회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도민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반영할 건지 뭐 이런 것을 충실히 이어간다면 6.4 지방선거에도 지난 18대 또 19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막 그런 정당의 지지율을 얻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남의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 텃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최근 들어서 경남도 정치 지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정당 비율 어느 정도 될 거 예상하십니까?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처럼 경남은 또 새누리당 보수층의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이 강하다고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변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18대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53.8% 정도 됐고요. 또 19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63.12% 얻었습니다. 이걸 평균하면 한 58% 되는데요. 네. 1월 2일 이제 중앙 일간지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뭐 경남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영남권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39.1%, 또 민주당이 6.7%, 만약에 가상해서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 13.3%,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보면 약 한 60% 정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래 보면 지난 18대 총선과 19대 대선 때에 또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상향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60%대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국 운영에 대해서 중간 평가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당내 공천을 둘러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 이제 공천의 어떤 기준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네. 단지 이제 도민들의 이제 민심이 반영된 그런 공천, 하향식 공천보다는 상향식 공천을 선호하는 그런 좀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뭐 기존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욱더 그렇게 상향식 공천, 도민들의 뜻에 따라 공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선거는 1년 전에 이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치열한 당내 경선도 치렀는데 이번에도 이제 당내 경선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또다시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좀 맞지 않다. 전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월께 아마 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1차적으로 광역단체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서류 심사, 또 심청 면접, 또 현장 실사, 뭐 이론 등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과연 이제 경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 기사님 말씀처럼 또 그렇게 경선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뭐 서류라든지 또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 면접을 통해서 과연 경선할 거냐 또 후보자가 얼마나 많은가 또 경쟁이 있는 후보가 있는가 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중앙당 공심위가 2월 달에 꾸려지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 선거 전 120일 기준으로 해서 예. 예비 후보 등록하는 2월 4일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예. 예. 자, 이종순 기자.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지역 정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연초가 되면 각 언론사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 다음 달부터 이제 각 정당마다 선거 준비가 좀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기구도 꾸려지고 구체적인 작업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선거 최대 쟁점인 정당 공천제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 준비는 다음 달부터 사실상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는 긴장도 측면에서 좀 올해 이제 긴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해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는 연초 시작과 더불어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뭐 전국적인 이슈, 경남 지역의 이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이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부분입니다. 예.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한 대략 1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 네네. 국정원 대선 개입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결론이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원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극적으로 타결은 됐는데 그렇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신당 바람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지금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로 세몰이가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올드보이 인사, 그다음에 NNL 포기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지역 이슈도 이번에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됐던 BS 금융의 경남은행 인수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 환수가 사실 힘들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과정에서 과연 지역 정치권들이 제 역할을 했는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 의료원 사태를 들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 야권은 진주 의료원 사태를 홍준표 지사 심판으로 몰고 갈 겁니다. 또 의료원 재개원을 위해서 도의회 상정도 시도할 거고요.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는 재개원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지 통합 창원시 갈등, 도청 청사 이전, 진해 야구장 건립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네. 먼저 금방 언급을 좀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큰 이슈로 보자면 또 정당 공천제 폐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두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새누리당 도당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앙당에서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12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계특위가 여야 동수로해서 이제 꾸려져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1월 말쯤 되면 아마 가닥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양당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아마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당이 어떤 바라는 부분이 아마 포함될 거로 저는 봐집니다. 네. 중요한 거는 19대 이제 대선 때 이제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 배제를 이야기하셨고요. 또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마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정당 공천을,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 이렇게 아마 당론을 정했는데,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 생각은 각자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정계특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아마 결론이 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지 쪽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게 당장 이번 6.4 지방선거 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 여부도 좀 관심사가 있더라고요. 하시적으로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최소한 3월이나 3월 말 안까지만 해도 6.4 지방선거한테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예. 네. 이종순 기자, 이렇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민감한 어떤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의원 단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그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당원 투표를 거쳐서 이제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쪽으로 당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처음에는 정치쇄신특위에서 공천제 폐지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내는가 싶었는데 당 내부에서 공천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당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진보정당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공천제는 유지하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정당 공천제 폐지 이 부분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 이 대선 공약을 과연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중앙 정치권이 가장 큰 기득권인데 이걸 과연 실천할까 안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결론이 좀 나올 걸 예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이요? 예, 이달 말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체적인 전망은 정당 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이제 공천제를 없애고 기초단체장은 공천제를 유지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기초의회는 의회를 없애고 광역의회 숫자를 좀 늘리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광역의회는 정당 공천을 하는데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어떤 원칙에 벗어난다, 이런 반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정리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제 폐지 쪽으로 만약 결론을 내서 국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정당 공천제 폐지 안건을 갖고 자율 투표를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이렇게 해줄 거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지만은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들은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공천제 폐지를
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초선거, 지방선거, 공천제가 이제 폐지가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이제 폐지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중앙 정치권의 이제 지방 정부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들이 그 진출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물론 반면에 토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좀 검권 선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여성 정치인들은 그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천제 이제 폐지를 가정했을 때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여권과 야권의 상황이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경남 지역 여권 그 현역 단체장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뭐 인지도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 신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불리할 게 없고, 특히 이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공천제 폐지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야권은 조금 더 복잡한데,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남해 이런 좀 경합 지역 승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선전하지 못하면은 그 선거는 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권 공천제가 폐지돼서 여권 후보가 다수가 출마하는 다자구도가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야권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특히 뭐 야권 단일화까지 성사가 된다면은 야권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야권도 그 단일 구도가 아니라 이제 다자 구도가 됐을 경우에는 뭐 여권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사실 후보군도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공천제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좀 그 야권이 좀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여러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는데요. 경남 정서로 오면 새누리당 정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타당으로 이적하는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단지 문제는 이제 표의 분산이 이제 여러 후보가 새누리당 성향을 가진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표의 분산은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광역단체장과 이 교육감을 이제 런닝메이트로 묶어서 이제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새누리당에서 교육감하고 또 광역단체장하고 런닝메이트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정계특위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토론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부분들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와 같이 이 정당과 이게 런닝메이트제를 나온 이유는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호를 이제 부여할 때 다수당이 이제 새누리당이 1번이 되고 민주당이 2번이 되고 통일당이 아마 3번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교육감 후보를 이제 추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번을 주게 되면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정서가 좀 여권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를 준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과연 그렇게 도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고스란히 이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 건데 뭐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나아가서 정당에 애속돼서 교육자치 자주권에 또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선출 방식과는 좀 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꼭 런닝메이트가 좋은지 하는 부분은 이 당에서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정계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 후보가 이제 정당 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정치적인 연대가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라든지 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예. 시각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좀 상세히. 예, 뭐 말씀- 방금 예. 이야기하신 대로 예.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의 이제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육감, 이제 정당과 교육 제도를 보면 그렇게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크게 저는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성역화된 영역에 대해서 좀 덜 할 부분이 있고, 왜냐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도 우리가 집권당에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데 단지 그런 우려는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도에서도 무상 보육, 이제 무상 이제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무상 이제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자주 지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했으면 싶은데, 또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이제 여건이 이제 안 되어서 좀 다 100% 다 해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적 어떤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의 이제 신당 창당 부분이 굉장히 큰 예. 이슈,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대를 갖는 부분은 기존 정당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다. 여러 가지 뭐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쟁을 일삼는 이런 이제 국회상을 보고 정말 참 이게 안타깝게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생각들이 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보고 안철수 신당을 뭐 선호한다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도 기존 정치인이 거기에 또 애속이 되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똑같은 인물들을 한다면 뭐 새로운 정치를 이렇게 또 희망했던 막 그런 분들이 막 물급수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특히 안철수 신당에서는 이 새정치가 무엇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이제 뜬구름 잡다시피 새정치를 해야 되겠다. 많은 국민들도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기존 정당과 뭐가 틀리는지 하는 부분과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됐을 때 과연 한 사람만 보고 이게 우리 정당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경남도에서 보면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탄생이 된다면 3자 구도로서는 뭐 새누리당이 나쁠 건 없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폐해도 있습니다만은 야권 연대라 할까요, 일종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통진당 뭐 정확하게 뭐 사실 팩트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야권 연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제3당이 나온다면 경남 정서로서는 3자 구도로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새누리당으로서는 불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텃밭의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 준비라는 것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진당 사건으로 해서 참 많은 이제 국민들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집권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에 불타서 야합하는 것은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정서가 이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신당도 새정치를 표명하면서 그런 야권 연대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한 그 이슈가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전격 폐업을 결정했고,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라든지 야권 쪽에서는 일단 지금도 재개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당 차원보다는요, 공공의료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한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가 진주의료원 이제 폐업 관련해서 그 시점에 이제 국회에서 과연 공공의료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34개 의료원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예.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공의료를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접근해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청사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공공의료 이제 정상화 특위 이제 채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또 자산위계층 막 이런 분들이 공공의료 지금 이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한다 하지만 예. 그러나 그런 분들이 쉽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는 필요하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고 참 어떤 방법이든 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탄생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것이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의 보고서 채택 내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폐업의 이유를 보면요. 우리 이제 지사님이나 우리 경상남도의 우리 보건복지 이제 국에서도 이게 이제 폐업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경영 정상화를 자구 노력을 또 원가 절감을 36회의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적자가 나고 또 공기관에게 부채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에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이제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초리를 든 것입니다. 든 것인데, 그런 이제 배경에서 왔고 또 이제 노사관계에 이제 또 구성원들 간에 또 그런 뭐 강성보다는 자기 이제 보신 위주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매스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법안 발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를 하면서 반드시 자산계층이나 또 이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그 의료급여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그 의료급여 환자는 국가가 전부 다 책임지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 병원에 사실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혜택,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그 일반 병원에서는 정말 이런 이제 자산위계층이나 이제 기초수급자 이거는 의료 뭐 수급 환자니까요. 이분들은 비급여 부분은 절대 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 때문에 예. 기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앞으로 공공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권역별로 우리가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거의 대개 보면 적자 기조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란 것은 뭐 건전 이게 뭐 좋은 적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자체가 그런 이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부분에 지자체가 전부 이게 책임지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복지 수요도 많고 해서 지방 정부가 재정 부담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의료원 공공의료원은 국가가 일정부 책임져야 된다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제도 틀을 법을 제가 입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의원들도 공익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막 그런 부분으로 반드시 뭐 재개원보다는 그런 공공의료는 계속 존치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새누리당의 뜻입니다. 네. 예, 진주 의료원 사태 이제 못지않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갈등도 심했던 게 바로 밀양 송전탑 문제입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문제가 이제 올해 새해가 되면서 9년째 이어지는 그 지역의 아주 오래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전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주민들은 지금도 이제 몸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뭐 갈등이 뭐 아직도 여전히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뭐 보시는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이거는 밀양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9년차 밀양 송전탑 문제가 이제 사회 이슈가 되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래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은 대개 보면 댐,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이제 그 물, 또 전기 원자력, 또 이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기반 시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가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not in my backyard라고 정말 필요한데 내 집 뜰에는 안 된다.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야 된다는 공감은 하는데 하필이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막 이런 것이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밀양 송전탑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밀양 시민들 뜻을 우리 한전의 시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외시했던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원개발 촉진법인데요. 이 법이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혜택 보면서 이제 손해보는 일부의 시민들에게는 우리 국민 정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뭔가 거기에 상한 혜택이 좀 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었습니다만 12월 31일 이제 작년을 마무리하면서 송배전 설비 주변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이게 이제 자원개발 촉진법을 이제 변형한 그런 법인데요. 이 법에 보면 됐습니다. 이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이제 송전선로를 지나는 좌우 33m 이객거리에는 거기에 있는 논밭이 과연 시세보다도 떨어질 때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송전탑을 중심으로 해서 180m의 그 좌우 180m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가 매수를 해준다. 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민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막 이런 법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지상보다는 지중화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법들이 송배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30일 날 늦게는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밀양 송전탑을 이제 기화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니까 좀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당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9년 동안 오면서 그런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서는 많은 우리 이 자치단체의 질책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회법 통과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당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의 활력을 잃어가면서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대책 이런 방안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추세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도 이게 경제 앞으로의 그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면서 이런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 도약을 위해서 나온 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창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어갈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 이것을 창조 경제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는 건데 경남에 보면 경남도 이번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약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산업에 이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혜택이 있을 텐데요. 경남 전체로 보면 우리가 융복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융복화 이제 기계산업 또 그제 이제 조선 또 이제 서부 경남은 항공 우주산업
또 항노화사 뭐 이래서 이제 권역별로 나름대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었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예. 이게 어떤 단일보다는 융복합이 중요하다. 사실 그제 조선산업도 갑자기 호갱기 있다가 침체된 이유가 이게 고부가치나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신선 동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짧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벌거선에 의존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LNG 선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고부가치 산업 이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이제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롭게 또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우나 삼성 부분이 2017년까지 수주가 이렇게 꽉 뭐 이렇게 다 매년 이렇게 증가 일로에 있고 또 수주가 포화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경남도 그와 같은 이제 IT 산업과 결합한 융복합 뭐 그런 이제 새로운 전략이 앞으로 경남을 이끌어갈 어떤 신성장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 정부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뭐 홍준표 지사가 이제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차례 뭐 지난해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특히 뭐 경남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사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역 재정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탄탄하게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뭐 해법이랄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지방 재정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지금 세출은 해야 할 일들 복지 차원의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5년 동안 135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무상 보육부터 또 등록금 반값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내세운 것이 지하 경제 양성화,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지금까지 비과세했던 감면 부분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31일 날, 이제 1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예산과 이제 그 부수 법안이 통과될 때 소득세 최고 세율 부분도 지금 3억 원이니까 2억 원 하다가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이 결국은, 참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정세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소득세 최고 인하,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그 금액도 1억 5천 원 것은 어찌 보면 정세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방 재정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와 지방이 8대2 정도 뭐 이렇게 있다 합니다. 여러 가지 위임 사무들이 국가 위임 사무들이 지방 자체는 참 많습니다. 이게 책임은 주고 권한은 이게 주지 않는. 그래서 조세건하고 이게 그 업무하고는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8대2 구조가 7대3 뭐 6대4로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SOC 사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 사업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 사업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지도 국가가 이게 세금만으로 충당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 어려운 시점이 왔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 3만 불, 4만 불 시대의 이제 국민성을 보면요. 대개 이제 이게 지도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권이 리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종 다양한 사회 이제 봉사단체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그런 복지 재원,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맡아가는 그런 것을 통할 때만이 우리 지방재정도 좀 더 이게 건전해질 수 있다. 좀 더, 좀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세금으로밖에 정세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또 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재정을 좀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복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이제 정서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뭐 지방분권은 뭐 우리 뭐 참여정부
또부터 이게 많이 와서 지방 국가의 이제 공공기관을 뭐 지방에 이전하고 또 본사가 있는 기업들도 가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의 경쟁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특색 있게 지방 각자의 셀 단위에서 이게 경쟁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이제 국가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방 분권, 지방자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가 고양해야 되고 지향해줘야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 그 도당은 우리 경남도당,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민심이 전심이다. 그야말로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신성범 도당위원장의 철학하에 뭐 앞뒤도 보지 않고 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막 그런 이제 일념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막 이런 일념으로 지금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으로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을 많이 또 사랑해주고 또 믿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새누리당 15분의 국회의원 또 우리 도당 사무처는 도민만 바라보고 정말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달리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자세로 2014년 청마해랍니다. 말이 푸른 초원을 만난 그런 해가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예, 건강함을 뜻하고 또 서양에서는 또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 2014년 청마해 건강하시고 또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경남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정당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민주당 경남도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